요즘 날씨는 덥고, 아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 감기 환자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봄도 아닌데 여름이 와버린 느낌? 이러다가 또 추워지면 진짜 날씨가 꼭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럴 때 사실 가장 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바로 입맛, 밥맛인데요. 입맛 없어, 밥맛 없어. 요즘 뭘 먹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침에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밥 한 숟갈에 또 보글보글보글보글 찌개 한 숟갈, 그리고 뜨끈하게 속까지 데워지는 국물 한 스푼. 뭐 한식으로 배를 채우는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또 건강식으로 뭐 그릭 요거트에 야채를 살짝 스팀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 먹거리에 대해서 또 많이들 신경 쓰시는 걸로 알아요. 저는 이렇게 좀 날씨가 답답하게 덥거나 그럴 때는 이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도 정신이 번쩍 나거든요. 이렇게 한국인의 밥상, 그냥 편안한 밥상이 이제 미국인들에게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데요. 불고기, 갈비, 뭐 그냥 이렇게만 알았던 한국 음식을 이제는 진짜 동치미 국물, 국밥 한 스푼, 또 보글보글 부대찌개, 감자탕 등등등 모두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국 음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대신 또 미국 사람들의 그 힐링 푸드로 자리 잡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평범했던 밥상이 또 누군가에게도 힐링이 되고 그 맛을 찾고 힘을 얻는 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뭐 이런 말도 떠올려집니다. 한식 문화가 좀 더 따뜻한 트렌드로 세계 음식 문화를 주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다정한 뷰티풀 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오늘 선우의 뷰티풀 데이 첫 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진짜로 한국인들의 그 아침 밥상, 점심 밥상, 저녁 밥상, 이렇게 평범한 우리의 밥상에 또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대요. 오늘 원래 제가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뷰티풀 데이 또 기획 특집 최고의 밥상에서 나눌 이야기여서 조금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나아가 세계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이 한국 음식, 2026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뭐 이런 말이 이제는 뭐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에겐 평범했던 그런 밥상이 이제 파인다이닝에 녹아들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불고기, 잡채, 갈비, 코리안 바베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K푸드의 이 눈부신 활약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한인이 캘리포니아 전체가 사실 57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LA만 해도 22만 명이 훨씬 넘고, 오렌지 카운티도 11만 명. 센서스의 이제 집계로 나온 거지, 사실 그 외에도 아마 더 많은 우리 한인들이 LA를,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보면 이 한식 하나만으로도
대단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뉴욕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한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의 뉴욕 1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 뭐 뉴욕이 트렌드를 좀 앞서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뉴욕의 트렌드 한식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우리가 오늘 최고의 밥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항상 청취자분의 사연을 제가 좀 보내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우리 송다정님의 사연, 최고의 밥상에 대한 사연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선물 드려야죠. 네, 항상 저희 늘 도와주고 계시는 NHS의 내추럴 헬스 시스템에 50불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주제가 어떤 주제로 사연을 보내야 될까 하신다면 내가 찾았던 식당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최고의 밥상으로 여기는 음식도 좋고요.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꼭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또 혹은 그곳에서의 식당에서의 에피소드, 음식에 관한 에피소드, 엄마의 밥상 뭐 다 좋습니다. 아내의 밥상, 여러분들께 힘이 돼 주었던 그 최고의 밥상에 대한 사연을 카카오톡 RS1650으로 간단히 보내주셔도 제가 사연을 조금 각색해서 사연도 안내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제 목표는 우리 LA 한인타운에 있는 많은 요식업계들, 식당들이 지금 많이 좀 침체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활기도 찾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나 또 따끔한 질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요즘은 다들 외식하기 무서워 하지만 또 우리가 외식도 좀 해줘야 한식이 더 발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 미국인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한국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한국인들이 잘 가는 데래요. 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곳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진짜니까. 우리도 왜 멕시칸 푸드나 뭐 혹은 뭐 쿠바 음식, 뭐 페루 음식, 남미 음식을 드실 때 그 직접 로컬들이 잘 가는 곳에 가잖아요. 현지인들이 맛있다고 엄지척을 해주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도요,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께 여쭤보면 최고의 맛집을 알려줍니다.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싸고 뭐 어마어마한 음식점보다 그렇게 우리 곁에 늘 있는 엄마의 밥상 같은 그런 식당들이 요즘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회 최고의 밥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음식 이야기 나눌게요. 전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네, 오늘 최고의 밥상 여러분들도 사연도 좀 함께 공감해 주시고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송다정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YK님을 또 애타게 찾고 계시는 부엉씨님도 반갑고요. 자, 모두 함께 모여서 선의 뷰티풀 데이 오늘도 멋지게 기분 좋은 아침 열어보겠습니다. 뷰티풀 데이 1부 도와주십니다.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각종 팔도 명품 젓가를 파격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워런티를 제공하는 정찰제 바디샵 덴토웨이.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최고의 밥상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음식 차려볼게요. 수요일에 함께하는 선우의 뷰티풀 데이
2026년 기획 특집입니다. 2026년 한국 음식은 사실 미국 내 그 한식당 수요도 많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일식, 중식에 조금 밀려 있었는데 이제는 주류 음식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에요, 이 백반집 그리고 기사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는 이미 아셨을 거고, LA에도 살짝 기사식당 약간 붐이 좀 있긴 했지만 이 또 뉴욕하고 LA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식 노포 오래된 식당의 그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백반집, 기사식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건강 트렌드와 결합하면서 한식이, K푸드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보건당국에서 왜 식단을 다시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렇게 또 빵이랑 막 이런 거 먹다가 좋은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섭취해라. 이런 식단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을까 하고 찾다 보니 한국 음식이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한국 음식은 더 발전되고 있고 또 트렌드로 이제 어느덧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사실 또 이 외식 문화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한국 음식이 좀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식 바베큐 집을 갔는데 미국식 샐러드가 나오고 약간 정체불명의 반찬들이 나오게 되면 이들도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이제 가져오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 쌈장이라는 거 아시죠? 쌈장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섞어놓은 소스 같은데 잼도 아니고 맛은 또 완전히 상상도 못한 맛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쌈장을 쌈에 싸서 먹기 시작했고요. 밥을 비벼 먹을 정도로 쌈장을 사랑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쌈장 외국인들이 사실 좀 거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추장, 된장 너무 생소하고요. 거기다가 마늘도 듬뿍 들어가니까 마늘을 또 얼마나 싫어하게요. 생마늘을. 그래서 어쨌든 이 쌈장을 어떤 분들은 땅콩 소스도 곁들이고 마요네즈도 넣으셔서 또 한국식이 아닌 정체불명의 한국 좀 색이 조금 가미된 그런 퓨전 쌈장을 식당에서 많이들 내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들도 쿰쿰한 된장 냄새, 그리고 마늘 냄새도 이제는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그 쌈장 소스에서만 봐도 사람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밥상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김치도 그래요. 깍두기도 김치도 어느 순간 굉장히 좀 달아졌고 조미료가 듬뿍 들어가서 우리가 먹던 그 시원한 엄마의 김치, 할머니의 김치랑은 조금 맛이 다르다는 거죠. 된장국도 이게 일본 미소국인지 한국 된장국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좀 찾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실 사연을 보내준 우리 송다정님의 글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의 밥상을 먼저 살펴봐야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흑백 요리사를 봐도요.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막
파인다이닝에서 뭐 미슐랭 3스타, 2스타, 뭐 1스타 이런 훌륭한 분들이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찾아낸 맛이 시골 우리 할머니의 맛.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할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별로 안 넣고 뚝뚝뚝뚝 말아주는 김밥. 이런 거에서 모두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아오고 있고요. 그 맛을 다시 한국인에게, 한국인을 넘어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먹던 그 김치, 반찬, 나물 이런 거에 이제는 가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나는 것.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송다정님의 글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아 그래, 최고의 밥상은 또 이런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송다정님이 보내주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네, 가르친 보람이 느껴지는 그 내용 함께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선우 씨. 최고의 밥상에 글을 보내게 돼서 왜 이렇게 떨리죠? 네, 제 글이 발표되는 그 순간, 네, 저는 또 두 손 모으고 입가에 미소 가득 번질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가르친 보람. 안녕하세요, 선우 씨.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문득 그리워지는 맛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소문난 맛집이 많아도 사실 우리의 최고의 밥상은 엄마 밥상이잖아요. 그쵸? 한국 가면 총각김치 하나만, 잘 익은 총각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뭐 두 그릇은 그냥 뚝딱 비우죠. 그 엄마의 손맛. 사실 저는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밥상이 너무너무 그리운 나이도 되었고요.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이 녀석들 뭐 미국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뭐 불고기나 좀 해먹고 살래나. 그래서 정말 큰 기대 없이 딸아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딸이 수줍게 엄마, 아빠, 제가 차린 밥상이에요. 식사하세요. 라고 밥상을 차려 놓은 거예요. 근데 반찬이라고는 깍두기 한 접시에 김, 밥, 셋 전부더라고요. 아이고야, 속으로 저는 아이고 오죽하겠니, 오죽하겠니. 그 좀 뭐 투고라도 좀 해다 놓지 하면서 일단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이 영상 통화로 깍두기 담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마 얘가 그렇게 바로 배운 솜씨로 깍두기를 담가서 우리를 지금 응? 밥상을 차려줬다고? 아, 이거 어디서 사온 거 아니야? 나는 정말 기대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고 밥 한 숟갈 뜨고 깍두기 하나를 얹어서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엄마야, 어떡해요. 어떡해요, 정말. 우리 딸이 한 거 맞아? 어쩜 깍두기 한 입이 그냥 아삭 하면서 시원한지. 어머머머, 예! 하면서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또 옆에서 같이 먹던 우리 남편은요, 한술 더 뜨더라고요. 와우, 여보, 당신이 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데? 우리 딸 최고. 아니, 진짜, 딸아이가 기특해서 한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한 말 평소 같으면은 눈을 기고 꼬집었죠. 근데 그날은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아이가 엄마 엄마 어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는데 어때? 어때? 엄마 맛이야?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 야, 제가요. 결국 그 딸이 담가 놓은 깍두기 제가 싹싹 비우고 왔습니다. 당연히 진수성찬 아니죠. 근데 그 깍두기를 담그면서 엄마 맛을 기억해내고 엄마가 준 레시피대로 만들었을 우리 딸아이의 수고로움이, 그 이쁨이 얼마나 기특하고 좋던지. 딸이 저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밥상이 정말 저에게는 어떤 밥상보다도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겠죠. 근데 딸한테 그래도 이 말은 해주고 싶네요. 딸아, 이제 자신감 갖고 조금만 더 많이 담아봐. 그렇게 조금 담아놓고, 네. 이번엔 한번 크게 도전해봐. 많이 많이 담가서 엄마도 한 통 담아주렴. 약속 꼭 지켜라고 아이들에게, 또 우리 딸에게 부탁해봅니다. 와, 박수. 정말, 야, 이게 그 요즘 애들이 똑똑하다니까요. 깍두기 레시피를 분명히 물었겠죠. 거기다가 영상통화 틀어놓고 깍두기 절여서 또 거기에 엄마가 넣으라고 한 재료들을 넣었을 테고요. 근데 이 손맛은 또 유전이 된답니다. 네, 엄마가 해줬던 맛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를 감동시킨 그 깍두기, 우리 송다정님에게는 최고의 밥상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잊지 못하는, 아직도 잊지 못한, 그리고 아주 기특한 그 밥상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저도 왠지 깍두기에 정말 밥 한 그릇 먹고 싶네요. 오늘은 송다정님의 사연 최고의 밥상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쩜 이렇게 따님이 아름다운 그 사연을 쓸 수 있도록 깍두기를 담가주셨는지.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엄마가 해줬던 뭐 그런 특별한 음식들을 그때 배워놓지 못한 게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엄마가 해줬던 그 나물, 그 조물조물 나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엄마가 도대체 뭐를 넣는지, 그 엄마의 마지막 킥이 있는데 그 킥을 알아내지 못해서 지금도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맛은 기억하니까 어떻게든 그 엄마의 맛을 좀 저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다조님 아주 잘하셨어요. 따님에게 깍두기 전수하셨고, 이제 다음에는 깍두기 한 통 담아서 엄마를 더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사랑 가득 담아서 포지션의 I love you 들어볼게요. 수요일에 함께하는 선우의 최고의 밥상 뷰티풀 데이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도 송다정님의 최고의 밥상 따님의 깍두기가 오늘 선정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또 차례대로 각색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꼭 추억에 남아있는 나의 음식도 좋고요. 또 그게 이제 식당이면 더 좋고요. 잊지 못할 사장님 이야기도 좋고, 뭐 뭐든지 음식에 관한 이야기면 다 좋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잊고 싶지 않은 맛, 엄마의 밥상 이야기, 최고의 밥상을 떠올리시면서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밥상은 가장 비싼 음식도 줄 서는 맛집도 아니고요. 오늘도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그 마음 포기하지 않고 차려낸 한 끼의 존엄함을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에서 먹는 그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는 그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뭐 식당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의 사연도 너무 좋죠. 네. 또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는 식당, 나와 함께 세월을 같이 해온 식당도 좋고요. 또 우리 다정님처럼 엄마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따님의 밥상도 좋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밥상에서는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도 좀 들었고요. 제가 오늘은 뉴욕에 있는 한식당에 대해서, 왜냐면 요즘 그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많이 방영이 되면서 요리사들의 또 한식에 대한 관심이 진짜 그냥 뭐 어마어마한 수준을 넘어서 아주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식당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좀 다 공존하는 곳이긴 한데, 뉴욕은 사실 파인 다이닝으로 또 전 세계 음식의 좀 그 평가를 받는 그 무대로서도 이 뉴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LA만 해도 뭐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미슐랭이나 이런 걸로 기준을 두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네, LA에도 훌륭한 식당들이 엄청 많은데요. 특히 한식이 조금 더 다양한 장르로 소개되고 있는 곳이 뉴욕이기 때문에 이 LA의 미식가들도 뉴욕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식의 향연에 대해서 저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2026년 현재 뉴욕은 단순한 어떤 에스닉 푸드를 넘어서요, 그 뉴욕 파인 다이닝의 주류로, 메인스트림으로 완전히 이제 정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노노노. 네. 한국 음식의 대표 주자죠. 그냥 한국 음식 하면 뭘 좋아해요? 그럼 외국인들이 다 비빔밥, 불고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뉴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현대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깨국수에 열광하고요. 나물 요리, 비빔밥도 갖가지 우리나라 그 향을 담고 있는 나물을 넣고 비비는 그 비빔밥의 추세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 있는 셰프들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동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예, 어디 한 곳을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여기 식당, A 식당, B 식당, C 식당 이렇게 다 그 식당 셰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한국적인 재료들을 심는 거예요. 뭐 일테면 뭐 참나물도 있을 테고요. 뭐 상추, 고추, 매운 고추 같은 거.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하기 좀 어렵고 그 맛을 좀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국식 야채 재료들을 직접 심어서 이제 그걸 이제 식당에서 사용하시는 셰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 한식당에서 가장 핫한 4가지 핵심 트렌드를 보면요. 우선 하나의 메뉴에 집중하는 전문점이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설렁탕이면 설렁탕 뭐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메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막 이것저것 다 팔았잖아요. 한국 음식점에는 돈가스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뭐 막 이랬는데, 사실 요즘은 좀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돼지곰탕 신드롬이 벌써부터 이루어졌죠. 몇 년 됐죠. 바로 옥동식이라는 그 식당도, 여기 지금 LA에도 진솔국밥이나 돼지국밥들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이 돼지곰탕을 저는 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이 돼지곰탕이요, 정말 잘 끓여내지 않으면 이 돼지 냄새가 조금만 식어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소고기 국물은 좀 식어도 괜찮은데 돼지고기 국물은 식으면 일단 그 돼지의 잡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잡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돼지곰탕이 그렇게 쉽다면 집에서도 뭐 돼지곰탕 많이 해 드시겠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돼지곰탕으로 뉴욕타임스에도 소개가 돼서 제7의 맛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줄 서서 먹는 명소가 됐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한국식 국밥이 아주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옥동식에서는 특히나 이제 베지테리안을 위한, 비건들을 위한 또 국밥도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 요리 전문, 저도 이제 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면 요리 전문에 바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제주 누들바, 여기가 또 아주 핫한 곳입니다. 라면이나 칼국수, 냉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누들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 아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K 스테이크하우스, 한식 스테이크하우스도 엄청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바베큐 그릴에서 막 구워서도 먹었지만, 한국식을 가미해서, 한국식 바베큐는 바베큐이지만 안에서 구워서 나오는 곳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사실 코트, COTE, 뉴욕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곳 중에 하나인 고급 한우, 와규, 그리고 한국식 쌈, 찌개를 즐기는 요 바베큐 집도 아주 트렌드 있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독창적인 퓨전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는 이탈리안 프렌치를 같이 한식하고 곁들여서 만들어낸 뉴 코리안이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식 소스를 곁들인 생면 파스타인 거예요. 파스타는 파스타인데 한식 소스, 들기름이나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않은 그런 소스가 가미되는 거고, 왜냐면 파스타하고 한식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옥수수, 또 크림 파스타, 뭐 이런 것들도 아주 독특하게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슐랭 2스타에 빛나는 아토믹스라는 곳이 이 셰프가 음식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식재료 이야기를 카드에 직접 이렇게 탁 만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카드를 보면서 그 설명을 다 읽는 거예요. 아, 그 나물이 있으면 그 나물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고, 또 이런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엽서를 보면서, 그림 엽서, 그림 카드죠. 이걸 보면서 음식을 드시는, 음식을 경험하는 그런 이 아토믹스도 아주 뭐 진짜 예약이 막 몇 달이 이렇게 다 잡혀 있대요. 줄을 서서 먹는 걸 떠나서 예약도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오픈한 무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한국의 남해안 해안 도시의 그 스타일의 해산물 요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해서 또 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해산물 요리도 정말 맛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 코리안 펍이 강세입니다. 소주,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 그리고 치맥, 전, 모듬전, 뭐 이런 걸 파는 그런 주점들도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이 술안주로 한국 음식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잘 어울린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공통점을 느끼셨어요? 한국의 밥상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있는 것들. 네, 국수 많이 먹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점심 한 끼는 무조건 국수였거든요. 국수를 사랑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근데 파스타나 라면이나 뭐 중국식 누들이나 이런 거하고 우리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담백하고, 잔치국수도 그렇고 뭐 냉면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한 2007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냉면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세요? 최근까지도, 예, 아마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요즘 MZ 세대들이 너무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 냉면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한 음식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누들이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또 참기름도 들어가잖아요, 국수에. 그러니까
이런 이 맛 자체가 좀 상한 음식이라는 그런 표현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들은 좀 뜨겁거나 아니면 그 간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 냉면 육수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평양냉면에도 그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평양냉면에도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 맛의 오묘함 이제야 한국 맛을 알아차린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선우의 최고의 밥상 뭐 뉴욕의 트렌드도 좀 알아봤지만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가장 한국적인 걸 하셔야 된다. 외국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뭐 반찬을 좀 바꾼다거나 음식을 바꾸셨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발길이 더 많아지고 한국인들이 인정하는 맛을 내셨을 때 외국인들도 좋아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최고의 밥상 네, 사연 보내달라는 말씀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최고의 밥상 식탁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밥상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밥상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밥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들으시면서 네, 오늘 나의 최고의 밥상은 뭘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군대 짬밥이요. 인기 있을지 않을까요? 식판에 먹는 급식 세대들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가끔 생각나실까요? 그 음식이? 잠시 후 2부에서 뵙습니다. 선우의 참견, 선우의 사이다. 네,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네, 오늘의 뉴스 또 우리가 좀 잊고 지나갈 수도 있는 뉴스 몇 가지만 챙겨드립니다. 몰라도 되긴 됐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뉴스 함께 알아봅니다.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지 해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또 실시간 이제 방송되었던 뉴스나 이런 것들 다시 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챙겨서 보는 것도 또 좋지만 이제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서 보도국에서 또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또 특히 가장 빠른 로컬 뉴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디에서 보다도 가장 빠른 뉴스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탑10 뉴스 투데이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왔는데요. 저도 눈에 띄는 FDA 콜레스테롤 약 2종 회수 두 가지를 회수했다는 건데 복용 중단을 얘기했고 의사도 복용 전에 충분히 상담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식품의약국이 콜레스테롤 조절에 쓰이는 처방약 두 종류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회수 조치를 내렸대요. 혹시 여러분도 드시고 계시다면 좀 네, 한번 주치의하고도 꼭 상담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효가 좀 떨어지는 그 가능성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지적 그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서 모두 클래스 2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클래스 2는요. 약 복용으로 일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은 있지만 심각한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겁니다. 없진 않고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대상은 대표적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강화제죠. 아토르바스타틴 요건데요. 이게 그 아무래도 충분히 체내에서 약이 녹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FDA와 회사 측은 전국적으로 10mg에서 80mg까지 다양한 함량의 그 약병이죠. 이게 수십만 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아마도 회수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중성지방 치료제죠. 네, 중성지방. 아이코사펜트 에틸.
연질 캡슐 제품입니다. 아이코사펜 에틸. 제가 요 약 용어를 또 조금 잘못 읽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약은 심혈관 위험 감소를 위해서 스타틴과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부 이 로트에서 캡슐 누줄 및 산화된 것들이 확인되면서 FDA가 부작용 위험을 경고하면서 2만 병 이상을 리콜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근데 이제 드시고 있던 약이 혹시 최근에 드시고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좀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셔야 될 것 같고, 병원에 문의가 많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안 드시면 굉장히 또 더 위험한 위험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안심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약간 내가 먹고 있는 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얼른 이제 약국이나 처방된 의사나 약국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근데 이거 심혈관 질환 고위험 환자분들이 이걸 갑자기 그냥 이거 이상하대 그럼 안 먹을 거야 하시면 절대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콜레스테롤 약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도 혹시 그러니까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FDA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속 어떤 그 리콜되는 제품이나 또 업데이트 관한 정보를 계속 수시로 올린대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거 챗GPT나 또 이런 AI 이용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다 AI나 챗GPT도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근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여기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네. 물론 거기에 대한 조언이나 거기에 대한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해줄 수는 있지만 병까지 진단해줄 수 없어요, 지금은. 근데 간혹 내가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떠다 그러면 챗GPT가 그러는데 뭐 그렇대 저렇대 그리고 뭐 자기 갖고 있는 약을 이렇게 찍어서 넣으시거나 이런 것도 저는 좀 삼가하셔야 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현대인의 뭐 좋은 그러긴 하겠지만 항상 제가 또 강조하죠. 약은 약사에게 전문가에게 항상 맡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에 뭐 상처 같은 걸 막 보여주시고 이거 뭘 발라야 돼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에게 받은 도움과 더불어서 조금 더 정보를 얻으시기에는 좋겠지만 아직은 AI가 병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항상 그 부분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챗GPT로 막 4주도 보고 있는데 그거 통계니까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 좋은 얘기만 들으시고요. 안 좋은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챗GPT, 제미나이가 모든 거의 만물 박사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선을 넘는 인터뷰. 와, 오늘도 건강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오셨습니다.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와, 사실 뭐 2026년 한 달이 벌써 훌쩍 네, 벌써 2월.
뭐 그냥 2025년 그러니까. 뭐 끝났니 어쩌니 하다가 아직도 만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2월이 됐어요. 아니 네. 그냥 저는 아직도 1월 그 첫 번째 주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월이 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새해 첫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셨던 뭐 예. 올해 또 포부 그렇죠. 그런 거 계획이 있죠. 사실 이제 요쯤에서 네. 현명하신 분들은 음.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사실 싹 바꾸시거나. 왜냐하면 연초에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뭐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네네. 아니면 음식을 줄여야지, 뭐 이런 뭔가의 노력, 살을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한 달이 되고 나면 점점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때 또 언젠간 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벌써 6월 달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내년.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영양제나 이제 건강식품으로 내가 좀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게 이제 현명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진짜 감기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맞아요. 아니 저도 그냥 주변에 다들 뭐 약속도 다 취소가 되고요. 네. 하물며 뭐 이제 방송에 오시겠다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기가 심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잘 떨어지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기가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감기가 이제 바이러스는 네. 우리 몸의 면역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감기가 변이가 돼야지 내 몸에 또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감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적응을 해서 변이가 되는 거를 보시면 안 되고요. 계속 감기는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옛날 감기들은 우리가 안 걸리면서 그쵸. 최근에 변이된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뭐 이런 동물들이 적자 생존이라고 그쵸. 몸이 우수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살아남고 이제 장애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퇴화되거나 멸종하죠. 그쵸. 바이러스도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 바이러스 네. 죽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얘기될 수 있다. 아니, 그런데 최근에 정말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감기만으로도 굉장히 큰 치명적인 걸 얻는데 진짜 이럴 때 사실 이제 건강식품이라는 거, 영양제라는 거 예전에는 그냥 기호죠. 그러니까 그렇죠.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시면 먹고 아니면 말고 뭐 안 먹어도 내가 밥 잘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왜냐하면 그만큼 음식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졌고요. 맞아요. 내 몸에서 그것을 다 소화하고 나의 영양분을 가져간다는 거 쉽지 않고요. 요즘은 음식들이 내 입맛을 자극하고 내 입맛에 뭔가 유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캡슐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소화가 안 되거나 흡수가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보완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영양제들 이런 거를 이제 보충함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레디 돼야 되는 거죠. 이 감기 같은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우리 NHS에서 내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우리 진짜 제가 가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네. 진짜 불과 100년 전 20세기 이전만 해도 음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이 천여 가지 최고 한 3천 가지를 보는데요. 그 밑을 봐요. 근데 지금 30만 가지가 넘어요. 이게 불어도 너무 많이 불었고 근데 매년 늘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트에만 가도 맞아요. 먹거리가 그냥 정신없이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한 번도 안 먹어본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다 먹고 내가 네. 이 세상 떠날 수 있나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렇다고 또 식당에 가면 메뉴도 뭐 정말 새로운 거 계속 뭔가 새로운 거 막 나오죠. 점점 더 자극적이면서 그렇죠. 예, 이게 예. 정말 진짜 좀 담담한 걸 담백한 걸 먹으면 이게 네.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맛이 또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내 몸에서 제대로 흡수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쵸. 흡수가 돼서 영양분으로 쓰이고 에너지로 쓰이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몸 안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아, 근데 다행히도 잘 배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배출조차도 안 되고 아. 몸 안에 남는 것들 쌓여. 네, 쌓이는 거. 근데 그것들 중에 대체적인 성분이 단백질류예요. 아, 그래요. 단백질류. 이제 단백질은 뭐 우리가 식물성에도 있고 예. 동물성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음식에 다양하게 이제 내포가 돼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또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도 필요해요. 근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이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면 네. 찌꺼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간이 이제 그 뭔가 그 간이 작동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해야죠. 일을 네. 하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분해가 돼서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게 안 나가고 쌓이다 보면 이제 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피부 조직하고 붙어갖고 종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 걔네들이 염증을 다 만들. 몸으로 가서 그렇죠.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혈관도 막아가지고 혈관 하단이 이제 죽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점같이 심연, 예, 약간 점같이 뭐 이런 것들 뭐 스팟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네, 단백질. 그것도 단백질에 의해 이 단백질 조직이 모세혈관을 막으면 그 모세혈관 끝이 이제 괴사돼요. 그러면 그 괴사되는 작용으로 검게 돼서 이제 뭐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네. 우리 메가구연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러니까 걔네들 좀 다 구연산이- 치워줘야 돼요. 네, 구연산이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는 지금 어떠한 것도 이런 작용을 하는 건 없고요. 구연산만 이 우리 몸 안에 쌓인 네네.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그게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먹은 그 구조의 위나 장이나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간, 음흠. 그다음에 혈관, 그리고 또 신장 네. 이런 장기들에 남아 있는 단백질까지도 다 분해를 해요. 심지어 혈관에 있는 이제 젖산이나 요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통증도 만들어내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만들고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그러니까 하죠. 다른 거 좋은 거 먹을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급하게 네. 드시는데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셔요. 어떤 분들 이게 맞나 한번 대표님이 네, 좀 네, 네. 진단해 주세요. 네.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이 또 시니어 뉴트리셔니스트시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네. 부분은 이제 자꾸 여쭤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아 요즘 왜 레몬 요법 해 레몬 많이 드셔라 뭐 막 레몬 열풍이 또 한번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레몬도 구연산도 어떻게 보면 약간 레몬에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나 레몬 먹는데 뭐 굳이 구연산까지 먹어야 돼라고 또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구연산 드시면 신맛이 나니까 네. 아 이게 레몬에 많이 들었다 생각해요. 예. 근데 문제는요, 보통 레몬 한 개에 네. 구연산은 3% 들어있어요. 그것도 껍질 포함해서 전체의 3%만이 구연산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하려면 레몬 한두 개 그렇죠. 갖고는 안 되네요. 진짜 한두 개로 안 되고요. 그런데 상당량이 뭐냐면 비타민 C예요. 근데 비타민 C하고 구연산하고 이 화학적 구조가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한테 입맛으로는 신맛이 동일하게 나요. 하지만 구연산과 레몬. 이 비타민 C하고는 비타민 C는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걸 알아야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 아이고 비타민 C 나 다 먹고 있어. 뭐 구연산까지. 네, 구연산 비타민 C를 드시면 구연산을 안 드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고 구연산을 드시면 비타민 C를 안 드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 전혀 틀리고요. 작용도 아예 틀려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비타민 그다음에 C를 전에 비타민 네. 구연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생성되지 않고 우리 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세포가 재생될 때 필요한 요소를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 몸에도 있어. 네. 그렇지만 보충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또 요즘 네.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 미네랄과 비타민도 엄격히 구분되는데
구연산은 산화 미네랄이라서 정확하게 미네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연산만 유일하게 우리 몸 안에 어떠한 영양분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건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네, 예. 비타민 C는 우리 몸 안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세포가 합성될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고요. 네네. 콜라겐이 합성될 때도 소모되는 그렇죠.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고요. 세포가 재생될 때 그때도 있어야 돼요. 그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비타민 그러니까 C예요. 사실은 음식으로 섭취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게 내가 내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니 네.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그걸 이제 더 음식을 통해서 내가 보충하시는 음식을 거죠. 섭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몸 안에 남아 있는 것들, 쌓여 있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보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면역 세포를 만드는 인자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얘기는 그만큼 이제 면역 세포들을 생성해내는데 비타민 C가 이제 지배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럼 이건 제가 잠깐 새끼지만 네. 그럼 막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럼 네. 갑자기 한 번도 비타민 C도 안 드시는 분이 네. 비타민 C를 막 먹어요. 네. 그러면 그 빨리 비타민 C 먹어 막 그러면은 네. 감기 나 막 이러는데 네. 그건 아닌 거죠. 효과 있어요. 있어요. 네. 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면역세포는 평상시에 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왜 감기 걸리면은 막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기침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염증 나고. 그거는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지 바이러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예. 우리 몸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넌 여기 안 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네. 그래서 내쫓는 그 과정에 열이 나고 하면서 결국 뭐가 소멸되겠어요. 그냥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싸우면서 다 가져가죠. 면역 세포를 죽이겠죠. 네. 그러면 뭐가 소멸되냐면 면역 세포가 소멸되는데 뒤에서 뭔가가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대한 양의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이러실 때 비타민 C를 막 더 많이 드시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도움이 그건. 되는군요. 네.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이 바이러스를 보충을 해주니까 물리쳐야 되니까. 내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연료.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보충이 되고 특히 비타민 C는 공복이나 식후에도 얼마든지 이 몸 안에 위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흡수될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라서 효과도 빠르고 그래서 비타민 C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구연산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근데 구연산은 그런 것도 아까 이 구연산은 진짜 그 쓰레기들 우리 몸에 막 축적되는 이런 것들을 얘가 없어주는 거니까 네. 사실은 비타민 C를 먹든 뭐라든 구연산으로 일단 뭔가 그렇죠. 예,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구연산은 단순하게 내 몸 안에서 쌓여 있는 기초 대사 중에 만들어진 뭐 특히 대부분이 단백질류하고 그 다음에 석회질류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내에 쌓이는 좋은 유익균 말고 이제 장내에 뭔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쁜 균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균들을 사멸시키는데 구연산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연산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정량이 분비가 되는데 굉장히 소량이고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에 의해서 쌓여 있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물 위에 구연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정에서 일부 구연산을 분출시켜서 굉장히 소량이 그렇죠. 예, 그 먹으면 그래서 한 트럭 근데 먹어. 문제는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드셔도 구연산의 역할을 다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30만 가지가 늘은 이 음식들에는 구연산하고는 거리가 먼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몸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남는 찌꺼기는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연산을 추가적으로 복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구연산을 추가 복용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연산을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먹듯이 물에 타서 드시는데 그렇게 구연산은 드셨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pH 농도가 4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구연산은 pH 농도가 거의 2에 가까워요. 1이면 염산이고요. 우와, 그 1, 염산! 2는 네, 1 잠깐만요. pH 농도 1이나 2 정도 되면 손가락을 담고 있으면은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피부층이 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하고는 다르게 구연산은 물로 된 걸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메가구연산이 캡슐로 된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 안에서 이제 위산을 만나서 이제 네. 녹아가지고 구연산의 역할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입 안에서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도가 좀 얇아요. 다른 장기보다. 그 식도 표피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어떻게 그 캡슐 형태인지 혹은 그렇죠. 예, 이런 캡슐 것도 형태로 된 구연산을 드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메가구연산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라는 게 이 구연산의 기본적인 효능. 네. 근데 이제 구연산이 굉장히 싸게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옥수수 전분을 썩혀서 아 이게 또 뭐가 원료인지 네, 곰팡이로 균에 의해서 추출된 구연산은 굉장히 저가고요. 일반적으로 다 사용돼요. 근데 동일한 화학 구조를 가진 구연산인데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 네. 레몬에서 추출한 구연산은 장기간 복용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냥 그 옥수수 전분의 뭐, 구연산은 예. 똑같은 작용은 해요. 그런데 장기간 복용하면 두통, 어머. 그다음 이 헛구역, 이 구역질, 미식거움 이런 게 이제 생겨나요. 그래서 구연산을 어떤 걸 드시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NHS 메가 구연산은 네네. 레몬에서 추출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노스캐롤라이나 산삼이 들어가요. 산삼이 들어가면 또 어떤 효과가? 이제 산삼하고 식이유황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특히 산삼이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순간적으로 내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간 기능을 길을 확대하는 확 뚫어주는구나. 그렇죠. 길을 쫙 열어주면 구연산이 모세혈관까지 퍼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네. 근데 단순하게 이제 구연산이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쌓여 있는 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그 쌓여 있는 물질에 의해서 네. 손상된 피부 조직이나 세포 조직은 복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복구를 뭐가 할 수 있냐면 이제 식이유황 함께 하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식이유황은 저희 회사의 이제 초창기 제품이 식이유황이요. 이 식이유황이요. 요거를 또 영어로도 왜 그 요것도 네, 따로 올게닉 드시는 설퍼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MSM이라고 하는데 왜 올게닉 설퍼라기도 하고 MSM이라고 하냐면 이것도 화학적인 구조는 똑같지만 MSM은 완전히 범용. 그래서 뽑는 추출한 곳이 굉장히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할 수 있지만요. 이제 그 소나무 유황, 그러니까 소나무 안에 네. 있는 그 송진에서 뽑거든요. 그 송진에서 뽑은 유황은 이거는 이제 동의보감에도 나오고요. 조금 또 다르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그 자체의 속도도 다르고 작용도 좀 차이가 나고요. 특히 그 관절통, 관절 염증 네. 이런 염증 개선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꼭 뭐 글루코사민에도 MSM 뭐 이런 게 또 다 들어가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 다 MSM이 하는 일이고요. 특히 손발 관절 마디마디 저리시는 분은 많죠. MSM이 정말로 작용하는데 특히 이 소나무에서 추출한 식이유황이 정말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메가구연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일석삼조네요 정말. 네네. 네. 그래서 메가구연산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이 메가구연산이 3년 연속 아유, 출시되고 된 해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저희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저희 회사 제품 중에 베스트셀러로 한 번도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판매되는 게 사실은 이 메가 구연산의 열풍이 대단했죠. 네. 네네네. 지금도 이제 그 꾸준히 드시고 저희 이제 그 손님 중에는 자기네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사실은 이제 네. 저도 좀 고백하자면 거의 2년째 네. 예, 꾸준히 먹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만 그러니까 심하게 감기를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굉장히 목이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렇죠. 아프면은 진짜 방송을 못하면 이게 다 민폐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이제 약간 이제 뭐 약간 이게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완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좀 잡히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개선이 된 거, 그런 걸 느끼고, 피로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항상 뭐 하고 나면 네네. 너무 피로냐, 지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고. 특히 이제 구연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구연산이 그냥 피로를 개선해 준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피로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결국 간을 아. 깨운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네. 정신 차려. 근데 간이 그냥 간을 뭐 때려서 깨우는 것보다는 네네네. 정말 간한테 뭔가 이 제대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간을 청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이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고 간이 일을 하고 나면 그 잔여 분출물이 있어요. 그게 단백질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베지테리언이라고 이제 고기 안 먹는 친구 있죠. 비건들. 그런 분들도 다 이 음식 그런 고기 단백질 안 먹으면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보면 그러면 네. 그렇게 안 쌓이 단백질 같은 게 쌓이니까, 그럼 비건들은 또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분들도 또 네, 근데 시간이 그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신진 대사나 이런 신체의 그 구조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그게 돌아가요. 근데 그것의 단백질은 간이 분출해내는 찌꺼기를 찌꺼기. 단백질로 쓰게 돼요. 오. 그게 이제 우리 몸이 그렇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기나 이런 육류계통 네. 또 뭐 이래서 단백질 달걀, 충분히 뭐, 섭취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건 사용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많이 남게 되면 간이 피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연산이 열심히 들어가서 그 단백질 찌꺼기들을 싹 정리를 하니까 치워주고. 간이 그래서 간이 이제 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 숙취 해소제 뭐 이런 네. 거에도 구연산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숙취가 쌓인 게 전부 그 찌꺼기가 그거야, 간뜩 찌꺼기야. 쌓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연산이 싹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메가구연산을 드시면서 청소도 해주지만 간이 이렇게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네. 예, 그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네 알려드릴게요. 213-277-8866 213-277-8866 전화하시고요. 지금 매장이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네, 334호. 네, 네, 일로 지금 이제 이전했죠. 그 옆에 피트니스 센터가 오픈해요? 오픈 곧 되지만 오.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피트니스 센터 있는 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 3층 334호.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P4, 그러니까 그 주차 네. 그 4층에 딱 하시고 그냥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돼요. 걸으시면 네, 바로 터널을 보실 수가 보면 있어요. NHS가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메가구연사는 새해에 솔직히 좀 가지셨던 그런 목표나 이런 게 흔들렸을 때 이제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좀 막 드셨다면 이제 좀 메강구연산으로 좀 청소도 하시고 그렇죠. 제대로 이제 건강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제 구정이라고 하지만 민족 네. 명절이죠. 민족 네네네. 명절 대설날에 좀 프로모션이 없으실까? 네, 기대해 저희가 봅니다. 준비를 해온 네. 게 네. 특히 이제 이 메가구연산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또 꼭 필수적으로 드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는 거는 메가구연산은 영양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네.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청소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 이제 설 맞아서 네. 메가구연산과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식이이완 이거를 프로모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메가구연산 2병을 구입하시면 네. 그러면 이 저희 식이이왕 소나무 추출. 소나무에서 추출한 식이이왕 한 병 분말로 된 거 오. 그거 한 병이 지금 40불 정도 저희가 40불에 판매하거든요. 같이 드시면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드시게 되면 큰 시너지가 나는데 요거를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메가구연산 네. 2병을 드시면서 이 이제 분말은 안에 이제 스푼이 동봉돼 있는데 이 스푼을 갖다가 이제 미지근한 물에 살짝 이제 타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만 드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회사에서 네. 식이유황이 메가구연산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얘가 다 품어서 네, 예, 결국 우리 회사에 승화시키는구나. 식이유황 때문에 우리 회사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식이유황하고 공진단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 베이스는 식이유황이 제일 먼저예요. 이 식이유황이 정말 저희가 특별한 식이유황을 이제 그 공급받을 수 있게 돼서 네. 그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가 아, 됐고요. 그러니까 좀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셨어요. 식이유황도 다 똑같은 식이유황이 그렇죠. 아니라는 거. 네. 소나무 추출이 훨씬 더 흡수 작용 면에서 완전히 다르고요. 특히 관절 뭐 이 무릎 이런 특히 그 손에 마디마디 그러니까 이런 데 잘 아침에 저리시는 막, 분들 예, 쩌릿쩌릿. 이거 드시면은 확실히 효과가 좋고요. 심지어는 이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쑤시다 못해 불어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반지가 안 맞으신다고. 예, 불어 오르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불어 오르고 나면 그걸 방치하면 손가락 휘어집니다. 근데 그런 이제 장애를 얻게 되는데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식이유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저녁마다 물에 타가지고 한 잔 드시면 정말 몸 안에 어떤 그런 그 세포의 네. 염증을 일으키는 걸 가라앉히는 데는 정말 빠른데 어느 정도 빠르냐면 네네. 보통 음식 중에 이제 이런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뭐 해조류 같은 거 그쵸. 이런 걸 드셨을 때 막 두드러기 나잖아요. 네. 이 식이유황 뭐 한 5g 정도, 한 다섯 스푼 정도를 한 스푼이 1g인데 그 정도를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마시면 1시간 안에 가라앉습니다. 아, 진짜.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이 식이유황이 큰 작용을 하는데 메가구연산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메가구연산 안에도 일정량의 식이유황이 들어있지만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 좀 양이 미비하죠. 이제 미비한데 예. 거기에 식이유황이 같이 작용을 더 하기 위해서 보완적인 복용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대표님 저도 이렇게 손을 보게 되면 네. 그 구부러지는 그 네, 이제 네, 그 맞아요. 거기가 이렇게 자꾸 점점서 이게 약간 그 이제 퇴행성 예, 관절염하고도 예.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맞아요. 예, 커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요. 계속 크게 놔두면 이게 되면 구부러진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 커지는데 방치하면. 우리가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구부러져요. 그래서 손가락 자체가 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정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그러니까 게 이제 이 식이유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고 네. 예, 지금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에 가시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 네네. 명절 이벤트로도 이 식이유황을 한번 주신다고 하니까 네. 특별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럼요. 기간이 네. 되고요. 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입니다. 334호. 아마 P4에 그 주차장에 사셔도 되고 지금 이제 현재 그 피트니스 센터가 거의 이제 오픈 임박인데 거기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옆에 네. 있고요. 전화번호 213-277-8866, 213-277-8866이고 OTC 카드도 네, OTC 카드도 다 받으니까 OTC 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 메가구연산 2병 구입하시면 저희가 식이유황 한 병을 그냥 드리는 건데 이런 적이 저희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사실 식이유황 저희 NHS 네. 식이유황은 매번 어떠한 프로모션에도 들어가지 않는 않았어요. 제품이에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가만둬도 알아서 나가고 알아서 드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모션 안 했는데 메가구연산을 드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 이 식이유황을 드셔보시면 그 파워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설 맞이해가지고 프로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메가구연산 뭐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 희소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식이유황을 체험해 보시고 네. 그 효능을 한번 직접 몸으로 네, 느껴보시기 드시는 바랍니다. 메가구연산 그냥 두 병 같이, 구입하시고 하시고 식이유황은 요거는- 그냥 선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설명절 이벤트도 여러분 꼭 챙기시고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13-277-8866 213-277-8866이고요. OTC 카드 환영하고 그리고 또 뭐 이 제품 외에도 사실 뭐 네. 이 그 한삼인 제품도 예, 이렇게 네. 편하게 가서 이렇게 요즘 뭐 굉장히 핫하다 그러고 제가 지금 사실 유튜브 채널을 이제 네, 네, 활발하게 네. 하고 계시네요. 왜냐면 네. 이 알고리즘으로 오늘 NH 오신다고 그래서 그런가? 여기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스티븐의 건강 정보 이렇게 오.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스티븐의 건강 정보 한글로 여러분. 치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제 쇼츠로 네. 이제 간단하게 너무 길면 이제 안 봅니다. 또 네. 지루할 수 있어서 1분 단위로 해가지고 오, 좋다. 건강 정보. 나왔다. 네네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면서 좀 들으셨을 때 좀 이거는 계속 킵하고 싶으셨던 내용들 네.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다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좋다.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와, 스티븐의 건강 정보. 지금 여러분 쇼트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뉴트리셔니스트 스티븐 조입니다. 이야, 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와 대표님 너무 잘생겼는데요? 직접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왜냐하면 건강 정보 요즘 사실 뭐 AI가 만든 정보들 막 네네 막 맞아요. 그런데 네. 진짜 다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녹음하고 직접 내용도 준비해서 오.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하고 어쩌면 정말 단 한 번도 접해지 못했던 건강 정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도 이 듣지 못한. 음식을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데는 없습니다. 메가구 네. 형사님 얘기 채찌피한테 물어봐도 맨날 뻔한 얘기만 해요. 몰라요. 자, 식이 유황을 여러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NHS로 전화도 주시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13-277-8866 213-277-8866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많이 네. 구독해 주시고 분명히 아마 이제 구독자 들어가면 또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청취자들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네. 뭐 무언가를 더 넣기 전에 먼저 내 몸에 뭔가 쌓여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는 거. 그게 정말 NHS 메가 구연산의 효능이거든요. 이참에 정말 신년을 맞아서 또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해잖아요. 그럼요. 네, 아직은 아주 창창합니다. 새로운 해죠. 그러니까 이때 정말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메가 구연산 복용하셔서 네. 좀 새로운 기분으로 또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가 돼야 흡수가 되고 좋은 그렇죠. 게 또 그 힘을 발휘합니다.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에서 그 힘을 느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오랜만에 한번 들으면서 1절까지밖에는 들으실 수 없겠네요. 짧게 끊어지지만 오늘 하루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선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해주세요.